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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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말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소감 후보를 말하기 싫어한다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 아, 그러면 지금 순서가 스위스 갔다가 작년에 지금 저희가 뭐구나. 중간에 우리 싱가포르 갔다 왔잖아요. 유럽 가기 전에. J랩이랑 매칭해서 싱가포르 가야 되잖아. 근데 그거는 갔다 오신 분이 이렇게 두 분이랑 최대한 공통적인 건 수준이랑 이렇게. 뭐야, 아까는 강의사만 갔다 오고 들어주더니 무조건 자기 멋대로야, 무피디. 영털이 기준이구만. 아니에요, 이거 유럽이라고? 독일 갔던 거?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오 첫째 날입니다. 보통 바이오 유럽은 지금 장시장 아까 봤던 미국 위해서 바이오보다 네, 호텔 로비에서 모이게 일정은 적어, 확실히. 됐습니다. 여전히 시차가 있죠. 부성실하잖아. 그러네, 규모가 딱 보자마자 티가 아까랑 나네요. 비교가 되지. 안 그래도 23년도가 막 축소된 느낌이야. 미는도 사실 유럽은 보면은 아까 얘기 나왔던 노바티스 뭐 얘기했던 한국 기업 만났다 하니까. 들이 많이 나오질 않았는데요. 그때 미팅 많이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해요. 이번에 현지에서도 많이 잡고. 이번에 많이 만났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많이 만나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USA 때만 해도 정적인 미팅이 있진 않았어요. 왜냐면 7월에 우리가 FDA 승인이 된 거니까 그 전에는 확실히 미팅이 많이 잡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형 제약사들이 만나주지 않았어요. 딱 이때부터는 이제 만나주기 시작한 타이밍. 우리 회사가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던 타이밍이 이제 이거랑 아까 얘기했던 싱가포르. 근데 FDA 임상이상 승인 받으면서 FDA 쪽에서 저희 약에 대한 검토를 했을 때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의 내용을 검토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자신감을 갖게 된 원천이죠. 왜냐면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약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임상 이상에서 검토가 갔던 내용들을 감안해서 보면 자세히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뭐 개발 쪽에서 김 이사님이나 영 소장님이 말씀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 검토받았던 내용들, 검증받았던 내용들을 보면 약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다른 항암제와의 대형 투여를 하거나 또는 뭐 다른 음식이나 다이어트 음식 뭐 이런 것까지 합쳐가지고 우리 검토받았기 때문에 써도 안전하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바이오 유럽 같은 경우도 가장 큰 거를 말씀드리면 MNC들을 만났다라는 거 외에 플러스해서 우리 여기서 MD에서 여기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바이오 US에 갔을 때 미팅이 잡혔지만 불발했었고 실제 대면 미팅은 여기서 했는데 그때 이제 아까 FDA 말씀드렸던 것처럼 FDA에서 우리가 공증받은 거 느낌이 있다라고 한다면 MDNS 같은 그 암연구 기관 중에서 전 세계 1위 기관인데 거기 담당자가 와서 특히 이제 우리 경쟁사인 얀센이나 머크가 우리 개발하고 있는 분야를 임상을 MDNS에서 했거든요. 근데 거기 담당자가 이쪽 분야를 알고 있는 레디 온콜로지스트 출신인 분이 저희 기술이 제일 낫다라고 말씀 주셨던 게 충격이었죠. 우리 기술이 낫다. 여기 뒤에 날씨 나오겠지만 저 동네 우울해. 하늘이 계속 우중충하긴 하네요. 우중충하고 바람 불고 비 오고 여기 앤더슨 미팅 얘기가 나오네요. 이게 이제 JNJ 미국 사장님이죠, 저분이. 그리고 나노바이오틱스 저기 회장님 계시고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질문 안 하길래 질문 안 할 필요가 없고 저는 이 레디오 센시타이저 쪽에서 얀센이 개발을 시작했다는 게 되게 큰 일을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민감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항암 파트의 한 치료의 일종으로 되게 의미가 있고 그들이 레디오 센시타이저 다른 민감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사실 답변이 되게 없었어요. 사실 오늘 영상을 처음 봐가지고 이 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되게 많았는데 이제 좀 영상을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해외 활동했었을 때 가장 큰 분기점이 있었던 출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임상이상 진입을 승인을 받고 나간 첫 번째 컨퍼런스였고 사실 그걸 이제 디딤판으로 해서 여러 회사들과 얘기를 할 수 있었던 해서 해외 대기업이기 펀드도 때문에 이번에 저희랑 만나기로 의미가 했어요. 여러 가지 펀드 이렇게 일단은 정식으로 만나준다는 게 시작됐던 미팅이랑 출장이랑 이때는 정말 아까 설명도 나오지만 쿠르마 펀드 같은 프랑스 VC가 와서 자기 펀드 소개하면서 관심 있다 말씀 주시고 MDNS 같은 되게 암기관 중에서 연구기관 중에서도 아주 상위권 그리고 또 아주 전문성 있는 분이 오셔서 호평을 또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약사들 같은 경우 노바티스 현장에서 와봤어요 미팅. 제가 생각해서 가장 큰 무기점입니다.
사람들 봐줄 때 이제 사람답게 봐주기 시작했어.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이번 바이오 유럽 갔었을 때 대표님이 아까도 계속 얘기하셨던 입센에 왜 그 담당자 연락 안 해? 라고 하는 그분이 입센의 글로벌 BD 헤드시거든요. 세션이 끝나고 이제 내려서 이제 자기의 업무를 보러 가시는데 대표님이 이렇게 뚜벅뚜벅 가시는데 다른 사람들 무서워서 접근도 못하고 대표님이 안광에서 레이저를 쏘시면서 너 레디오 세상에도 관심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되게 당황하면서 더듬으면서 있어라고 얘기하고 명함을 주고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원래 첫 일성에서 레디오 센서사이즈에 관심 있냐고 했었을 때 보통은 아무리 큰 제약사라고 해도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바로 관심이 있어 연락해 라고 한 적은 그 전까지 진짜 사실상 없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3, 4개월 지나서 이번 JPM에 갔었을 때 되게 라디오 파마스티컬을 굉장히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변화가 작년 23년 하반기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돌이켜 생각해요. 하나 더 보자. 아, 시간 되니까. 싱가포르 거 보자. 왜냐면 문 PD 얘기 좀 해야지. 자, 바꿉시다. 아유, 내가 일어날게. 아 이세면 안 되죠. 내가 이거 할게. 아니요 저 이거 하나 더 했거든요. 이거 하나 들어와, 보고 빨리. 들어갈 들어와. 거예요. 아 좋아요. 들어와. 중간으로 모시죠. 자, 문 PD를 끌어안쳤습니다. 자기 소개부터 하셔야지. 화장 안 했는데. 소개부터. 가이드 같아. 옷도 지금 일부러 자기 안 나오려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요. 아, 그래. 그럴수록 더 안 쉬어야지. 저봐, 저 화면에 나오는 유수 PD는 이런 사람이 아니지 평소에는. 아 근데 저거 그 꼬치가 꼬치를 파는구나. 예. 최악의 음식 중에 하나 있습니다. 싱가포르인 거죠 지금. 근데 그렇게 맛이 없네. 그러니까- 맛이 있지 않았어요. 맞아. 꼬치가. 저희는 이번에 머스 커넥트에서 아, 저 때만 해도 지금보다 사람다워 보이네. 아, 약간 지금 되게 대답하기 싫은 느낌. 아니 근데 보통 저게 반대면 밑에 주니어들이 잡아서 6분 뒤에 도착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대표님이 6분 뒤에 택시 도착하면 이러고 있으니까 PD가 시키면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대놓고 막 남부장하고 문 PD는 그냥 대놓고 갑자기 막 자꾸 멘트 시켜. 막 나 좀 앉아 좀 쉴까 그러면 자 이번 계획은 어떻게 있습니까? 예고 없이 들어오죠. 예고 없이. 뭐 어쩔 수 없지만 처음 그때 갔었던 거여가지고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에 있으면서 도시, 그러니까 국가적인 이게 선진국 같은 개념은 사실 저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도시도 굉장히 낯설고 신기했고 그리고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이제 미팅의 수준도 생각보다 높았었던. 거인국 느낌 나지 않았어요. 건물이. 커서 싱가포르이 그런 느낌. 그래서 스케일은 거의 미국이랑 똑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는 이제 저쪽 같은 경우는 서양적인데 동양적인 게 섞여 있어서 되게 그 조화가 되게 멋들어지게 있는 나라다. 아, 되게 수준 있고 더군다나 제가 아까 영상에도 여기 좀 얘기가 나오는데 유소 PD랑 얘기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 중개무역 가지고 엄청난 부를 쌓았고 실제로도 중국 쪽과도 다 있고 미국 쪽과도 저기 뭐 사업적으로 막 여러 가지가 연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점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저쪽에서 사업을 할 준비 또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번에 얀센 같은 경우가 이게 싱가포르 지소를 만든 게 얀센 같은 경우는 상해 지사가 있고 지금 싱가포르 지사가 있는데 싱가포르 지사가 만든 지가 1년이 좀 안 됐어요. 1년 갓 됐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 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 나중에 좀 우리가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상해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거기가 사실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심지고 그 중에도 상해가 엄청난 중심지라서 상해 얀센이 있는 얀센 상해지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이랩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를 가야만 하겠다. 메이저 기업들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때는 테이블 보고 앉아져 있었는데. 뭐 젖은 적이 있어요. 제가 다 쏟아가지고 물을 쏟아서. 커피를 쏟아가지고 근데 이게 싱가포르가 진짜 숨 막히게 더웠어요. 잠깐 5초 나가는 것도 땀이 뻘뻘 날 정도로 덥더라고요. 보기에는 그렇게 안 더워해 보이는데. 건물 안은 괜찮은데 나가면 엄청 더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저녁에 다 같이 나가잖아요. 그럼 한 번 괜히 호텔 다른 쪽 한 번 찍먹하고 왔어요. 거기 에어컨 나오니까. 너무 더워서? 네. 조심하자 정말.
건물마다 진짜 에어컨을 습하기도 빵빵하게 습할 테니까. 저 건물이 되게 이제 바이오사이언스 파크라고 해서 저희 이제 서울 테크노파크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건물 양쪽에 머크랑 JNJ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가운데 로비에서 저희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뭐 분들이랑 갔던 여기, 분들이랑 갔던 여기 이 행사 때 얀센에 만난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날 제안이 있었던 거고 그 제안이 이제 오늘 통보를 받은 거죠. 승인됐다고. 바로 했었어야 돼 이거를. 왜 밀렸는지 참 아쉬워. 그래서 대표님이 저렇게 출장 가시면 그러니까 미팅이나 발표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하기 전에는 이제 부담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되게 치열업을 많이 해주시고 끝나고 나서는 피드백을 항상 꼼꼼하게 많이 주셔서 업무를 진행할 때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긴 해요. 근데 그게 보통은 하기 전에는 압박이 될 수 있고 하고 나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약간 그렇지 않고 약간 마인드 컨트롤하기 되게 좋게 피드백을 주셔서 저는 출장 때마다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 방식은 근데 대우에서는 다 그렇게 해요. 대우 때 선배들한테 배웠던 방식인데 들어가기 전에 항상 듣는 얘기가 강의사한테도 많이 얘기했겠지만 준비한 만큼 하고 부담 갖지 말고 책임은 다 내가 지니까 임원이시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속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미팅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 메이크업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정돈을 하죠. 와 드디어 JNJ가 나오네요. 아까 발표했는데 바로 옆이잖아. 생각해보니까 네. 건물 근데 되게 호사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왜 그래? 우리도 좀 이쁘게 좀 만들어달라고 좀 해봐요. 우리요? 테크노파크 얘기 좀 해봐요. 그거 되게 멋있잖아. 맞아요. 네. 로비예요. 그거 삐까번쩍하죠. 되게 넓지 않아 진짜? 저 붉은색 간판에 JLabs의 미션이 적혀 있었는데 대표님께서 크레도. 크레도를 굉장히 신조. 네, 좋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회사 문화랑 닮았으니까 양 만들려고 모인 회사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쉬웠던 건 이제 저기서부터 이제 컨피덴셜이나 약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촬영은 더 하지는 못했고 저기서 이제 바로 미팅을 진행했는데 이게 이제 앞에 미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를 기다리면서 저희가 찍었던 영상이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말고 또 미팅했던 데가 있다는 얘기, 거기도 지원을 했던 데가 많았다는 얘기고 이게 이번에 우리는 선정됐지만 모르지. 근데 이게 뭐 아무나 해주진 않을 거야. 왜냐면 거기서 우리 예전에 신청해서 떨어지지 않았냐? 아 진짜 예전에 떨어졌어요. 언제 신청했던 거예요? 승인 받기 전이었던 작년 4월 정도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도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JLabs 멤버십 신청으로는 등록은 안 되어 있고 다른 프로그램을 이제 신청했던 걸로 확인해요. 이날 그러니까 미국 쪽 BD도 들어왔고 얀센에서 그리고 중국 쪽 BD 분이 계셨는데 중국 쪽 BD 분이 약간 질문이 좀 공격적이었죠. 상당히 방어적이고 지금 와서 보면 얀센이 이제 실제로 저기 경쟁사 제품에 대해서 라이스인 도입을 좀 고민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템이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그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데 같은 경우는 원료 물질 API를 좀 짓궂게 좀 바로 오픈해보라는 식으로 물어본다든가 특허 문제를 뭐 잡고 한번 물어본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죠. 이거 보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난 건데 동양인 쪽만 인사할 때 이렇게 고개 숙이잖아요. 서양에서는 악수하면서도 그냥 고개 빳빳이 들고 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동양에서도 고개 안 숙여 요즘에. 안녕. 살 때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건 한국이지. 동양이라고 표현하지 마. 농담이죠. 정말 진짜 큰일 나세요. 그래서 혼났지. 끝나고 나서도 항상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 단어라든가 발표 자료 어제도 연락드려서 했지만 발표 자료든가 이거를 서로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맞출 때는 책임지는 사람이 바꿔달라 요청을 하고 어떻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줘서 의사결정자가 어떤 생각하는지 공유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상한 게 있으면 얘기해주는 게 중요해요. 뭔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책임자라고 다 아는 게 아니라서 그게 되게 중요하죠. 미팅 전후에. 사실 이제 저 미팅이 끝나고 나서 그 네트워킹 행사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회사당 한 명밖에 참석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때 이제 촬영도 같이 못하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저만 대표로 그때 갔어가지고 인사를 나누고 그
그때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때 사실 상하이가 싱가포르 제이랩스가 그때 오픈하는 개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셰론 첸이 그쪽에 이제 대표인 건데 셰론 첸이 포스팅을 해주셔가지고 그 정도 기록만 남아있는 게 좀 아쉬워. 그때 다 같이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나가. 아유, 난 진짜 지겹다 안 간다. 22년도 발표도 뭐 그때도 제한 닫아가지고 2명 들어갔나 수장님까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서들 하셔. 그럼 이제 해외 출장 다니면서 이건 진짜 맛있었다. 약간 이거는 한국에 싸가지고 오고 싶었다. 그런 메뉴들 하나씩 말해주세요. 가셨어. 맛이 진짜 맛있었다. 진짜 맛있었다. 랍스터 샌드위치랑 그거랑 일단은 제가 제일 맛있는 건 아니고 이건 약간 편집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병민이 사실 제일 맛있는 거 오코노미야끼. 일본에서 일본 갔었을 일본 때 갔을 때 오코노미야끼 맛있긴 했는데 그 정도는 그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도쿄 호텔에서 주는 아침 식사 그거 맛있었어 나. 후식. 거기 카레랑 너무 정갈해서. 카레는 뭐 맛있어. 일본 가정식처럼 이렇게 나오는 오, 거예요? 카레랑 뭐가 줬는데 너무 정갈해서 난 놀랐어요. 도쿄에서 뷔페식이 아니구나. 그냥. 뷔페식인데 뷔페식인데 카레가 있고 먹는 거야. 카레도 일식. 있고. 일식. 되게 인상적으로 무조건 아침에 무조건 밥을 먹었어. 그래서 되게 맛있었어요. 계란말이랑. 전 반대로 좋았던 것보다 안 좋았던 게 독일 갔었을 때 음식이 저랑 너무 다 안 맞았었거든요. 독일 음식이 항상 다 짰었던 기억이. 너무 짜고 그래서 뭘 먹어도 짜니까 그 다음부터 고통스러운 걸 먹는 게. 그래서 아짜 하고 물을 마시는데 아짜 계속 그랬잖아요. 다 짰었어요. 참고로 두 분은 맥주를 안 드시기 때문에 독일 음식이 맞지 않으시는 게 독일 음식은 맥주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냥 간이 조금 염도가 있을 것 같아요. 구글 지도에서 평점 기준으로 따지면 보스턴에서 먹었던 그 스테이크 집이 가장 아마 평점은 높았던 집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크를 좋아하신다면 뭐 그 가게가 굴쇼 인상적이었고. 했던데? 네? 굴쇼 했던데. 네 맞습니다. 맞아. 왜냐면 맛있었어. 기훈이 사님도 그때 굉장히 맛있게 드셨거든요. 맛있게 집은 진짜 그 집밖에 없다. 앞에 어, 칼장식 있잖아요. 근데 진짜 부드러웠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 진 사람 가지. 이 이사님이 먼저 하시겠다고 합니다. 아니야. 이쪽부터 이렇게 딱. 짧잖아요. 아니, 대표로, 뭐 대표로. 분께서 대표로 해주셔도 대표님께서 하시면 대표로 유소리가 하던 상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지목해. 야, 둘 다 원샷 찍어주세요. 열받는다 갑자기. 게임 오브 데스예요. 그럼 가위바위보 하시려고요? 안 내면 하기 가위바위보. 이겼어. 이겼어. 네, 보자기 셋 중 하나다. 셋 중 하나. 안 내면 자주 간 사람이 합시다. 아니에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씨.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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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가위바위보. 티샷 티샷. 하자. 잠깐만 이제 야 근데 이게 뭐라고? 야, 이거 가위바위보. 얼른 빨리 자, 안 안 내면 내면 진다. 과정을 다 가위바위보. 보여주도록 해. 아! 가위바위보 산다고 이거 빠른 감기를 꼭 보여주세요. 작가님들. 이렇게 소감 포부를 말하기 싫어한다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 살 자, 떨렸네요. 제 원샷입니까? 네, 원샷. 마지막 포부. 아니야 여기 투샷으로 해주면 안 돼? 딱 여기만 잡아주세요. 여기만. 포부 부탁드립니다. 뭐 거창하게 포부랄 것까지는 없고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매번 출장 갔다 왔는데 그때마다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게 느껴져서 진짜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진짜 출장 갔을 때 분위기가 어떨지 너무 기대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들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런 거 잘 해가지고 내후년 그리고 내년에도 또 이런 자리 내후년에도 이런 자리 계속 기록에 남을 텐데 그때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한 해가 되고 또 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